자, 그래서 오늘 여유가 있을 때 전기를 계속 해봅시다. 저번에 우리 자기장 생기는 건 한번 했잖아. 그치? 자기장 생기는 건 오른손 많은 건 한번 했고요. 오늘은 일단은 전기를 합성조형하는 거를 좀 나가보고, 오메가 법칙이랑 합성조형하는 거를 좀 나가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저번 전기 관련해서 한 2주 전에 했는데, 그때 뭘 배웠었냐면은, V는 IR이라는 걸 배웠어. V는 IR. 기억나나요? 그래서 오메가 법칙. 근데 이 V는 IR을 얘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 변형시키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V는 IR에서 문제를 봤더니 전압이 2V야. 전류가 1A 내면 2V 1A니까 2옴이다. 차근차근 넣어달라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게 그래프 해가지고 가로축이 저항이냐 세로축이 저항이냐 했을 때 이제 뭐 기울기 분의 1이 뭐 기울기가 저항이냐 저항분의 1이냐 하는 문제들 할 때 저항을 일단 계산을 해보고 기울기가 커졌는데 저항이 커졌어? 기울기가 저항이야. 기울기가 커졌는데 저항이 작아졌어? 기울기가 저항분의 1이야. 이렇게 이제 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메가 법칙, V는 IR을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이 저항을 하나만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저항을 여러 개 연결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합성저항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합성저항을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 합성저항 미리 얘기하지만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기는 이제 약간 그 물리 쪽 들어가는 걸로 어려운 건데 여기는 접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합성저항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와. 저항의 직렬 연결이 있을 거고요. 저항의 병렬 연결이 있을 건데 직렬 연결 문제를 푸는 방법이랑 병렬 연결 문제를 푸는 방법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다시 한번 V는 IR을 사용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저항의 직렬 연결을 푸는 방법과 저항의 병렬 연결을 푸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어떤 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되냐 내가 처음에 보자마자 지금 이 유형은 직렬 연결 문제야, 지금 이 유형은 병렬 연결 문제야 라는 거를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이거는 직렬 연결이야. 그럼 직렬 연결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떠올리고 그 방법대로 흐름이 진행이 돼야 되고, 반면에 병렬 연결이야 하면은 병렬 문제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직렬 연결은 저항이 이렇게 두 가지가 일자로 연결이 된 형태입니다. 혹시 전기 기호 이렇게 표현하는 거 기억납니까? 아니면 설명 한번 해줘야 되니? 기억나? 자, 요게 저항이 이제 찌글찌글 돼 있는 게 전구를 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전지의 경우에는 길다란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입니다. 솔직히 이쪽 파트에서는 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는 안 중요하는데 우리 그 뒤쪽에 우리 자기장 파트 할 때 있잖아. 자기장 파트 할 때는 전류의 방향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베이직한 형태부터 여기가 2옴이고요. 여기가 4옴입니다. 그리고 전체 전압을 내가 30V를 주었습니다. 전체 전압을 30V를 줬어. 저항의 직렬 연결은 먼저 풀이할 때 필요한 게 두 가지야. 첫 번째, 합성저항을 구할 건데 두 개를 합성한 저항을 합성저항이라고 하겠죠. 합성저항이 그냥 R1 더하기 R2가 됩니다.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합성저항을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 이미지에 어떻게 이 친구가 처리가 될 것이냐. 우리 이미지에 6옴짜리가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 6옴이 될까? 둘을 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가 따로 있는데 내가 이렇게 포장지로 싸가지고 하면은 모르거든. 너네 충전기 같은 거,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거 까본 적 있니? 예를 들면 너 노트북 있어? 집에? 노트북 같은 거나 아니면은 저 킥보드 같은 거 배터리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끼게 생겼잖아? 이거 까보잖아? 그러면은 18650인가? 18650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쓰는 그 건전지 있지?
그치? 근데 그 건전지에 충전되는 모델, 비싼 모델로 걔네들이 여러 개가 쭉쭉쭉쭉 연결되어 있는 걸 이렇게 쌓는 거야. 따지고 보면은. 근데 겉으로 보면 커다란 하나처럼 보이는 거. 얘도 마찬가지야. 2옴이랑 4옴이 있으면 포장을 해서 6옴에 몇 볼트? 30볼트가 걸려있는 걸로 먼저 바꿔서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V는 IR이니까 V가 얼마? 30볼트. I는요? 몰라. 비워놓으세요. R이 6옴입니다. 그러면 얼마일까? 5A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몇 A가 흐르냐? 5A가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게 포인트야. 저항의 직렬 연결을 문제 풀 때는 직렬 연결은요. 직렬은 전류가 같다. 어느 지점에서 측정하더라도 전류가 같습니다. 우리가 전류의 흐름을 뭐에 비유했었어? 물의 흐름에 비유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간중간에 물레방아들이야. 저항들이 물레방아들인데 결국에 물기는 하나잖아. 그치? 그럼 결국에 물기는 하나면 내가 처음에 물을 여기 흘려보내서 한 바가지를 중간에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물이 없어져?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도착했을 때도 내가 처음에 흘려보낸 만큼 끝날 때까지 똑같은 양의 물이 있을 거야. 내가 처음에 물을 100리터를 흘려보내. 그러면 돌리고 마지막에 도착하는 물도 100리터겠지. 그렇지 않아? 이게 전류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직렬 연결은 전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지를 해서 뭘 구했어? 전체 전류를 구하고요. 전체 전류가 5A야. 그러면 전체 전류가 5A니까 전체 전류가 5A면은요. 개별 전류도 몇 A야? 5A라는 뜻이야. 문제 풀 때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직렬 연결을 푸는 방식이야. 그러면은 너 몇 암페어? 5A야. 너 몇 암페어? 5A입니다. 왜? 괜찮아? 개별에 대해서 V는 IR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얘가 몇 볼트야? 10볼트야. 얘가 몇 볼트야? 20볼트가 됩니다. 괜찮나요? 요게 직렬연결 해서 여기서 직렬연결 3번은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문제 풀 때 꼭 필요한 거고 3번은 약간 그 정리하는 느낌인데 정리하자면은 직렬연결의 경우에는 전류를 갖잖아. 저항은 주어지고 전류를 갖고요.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을 나눠 가지는 거야, 이 친구는. 근데 나눠 가지는데 보니까 저항이 큰 놈이 전압을 더 어떻게 돼? 많이 가지죠? 그쵸, 요거는 기억하면 좋아. 저항이 크면은 전압도 커진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약간 정리하는 느낌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요게 합성 저항 중에서 직렬연결 해석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이 문제 갖다 줄게. 조금 기다려 봅시다. 자, 이제 직렬연결 관해서 원래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연결 들어가서 물을 들어갔는데 애들이 시켜보니까 못하더라고. 잘.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케이스들을 조금 더 다뤄보고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아까랑 했던 거 똑같은 숫자만 바꿔볼게. 이번에는 여기가 3옴이고요. 여기는 6옴입니다. 두 번째 아닌가? 여기 3옴이고 여기는 6옴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를 이제 몇 볼트를 주냐? 18볼트를 줄 겁니다. 자, 요거랑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3옴짜리 하나만 연결을 할 거야. 18볼트입니다. 여기 둘 다 3옴이라고 해볼게. 둘 다 3옴이야. 자, 이 두 개 분석 한번 해볼래? 이 두 개. 얘네 두 개 분석 한번 해봅시다. 직렬 연결 방에서 몇 가지를 볼 거야. 해보셨나요? 자, 얘 해보면은 투지 차이가 어떻습니까? 아니, 여기다 말고 여기다 적으면 좋은데 계속 이게 필기 내용으로 연결되는 거라서. 자, 두 번째 거가 좀 더 쉬우니까 두 번째 거부터 해석을 하면은 몇 암페어 흐릅니까?
6A가 흐릅니다. 그럼 여기 이제 6A고요. 그럼 다시 63 18V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6A 이 저항에는 6A의 전류가 18V로 올라. 여기서 이제 볼트 전압은 이제 뭐 우리가 뭐 조금 더 유식한 표현은 기전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계속 물에 우리가 비유를 한다고 했잖아. 그럼 물이 흐르는데 그러니까 물을 잠깐만 내가 물을 이렇게 들고 있어. 흘러 안 흘러? 이렇게 하면은 흐르겠지. 그럼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누가 더 물이 빨리 흐르겠어? 뭐 기울기가 커지면 더 빨리 물이 떨어질 거 아니야. 전압이 큰 게 이 기울기가 크다는 뜻이야. 그래서 약간 물의 수압이 세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좋아요. 얘는 18V 6A가 흘러. 이 친구는요. 전체 합성량이 몇 옴이야? 6옴이야. 그렇잖아. 그럼 몇 암페어가 흐릅니까? 3암페어가 흐릅니다. 맞나요? 그러면 색깔을 바꿔서 전체가 3A니까 너 3A, 너 3A. 너 몇 볼트야? 9V야. 너 몇 볼트야? 9V다. 그럼 봐봐. 오른쪽에 있는 친구에 비해서 전류도 조금 흐르고요. 물도 약하게 흘러. 그러니까 물에 흐르는 양도 줄고 세기도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력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거는 곧 중학교 3학년 때 가서 배워.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 배우는데 내가 직렬로 전구를 두 개를 따당 연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괜찮나요? 요게 이제 직렬 연결을 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를 한번 가볼게요. 아마 요거 해석이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해석됐다고 보는데, 요번에는 첫 번째가 2옴짜리고요. 두 번째가 4옴짜리인데, 자, 여기 블랭크, 여기 블랭크, 여기에 전류고요. 여기에 전압을 아까 우리가 썼잖아. 아까 우리가 필기하면서 썼던 물리량들을 하나하나 좀 기억을 해봐봐. 그 다음에 얘네들 포장해가지고 위에다가 뭘 썼어? 합성저항 썼는데 이건 내가 유금이라고 표현을 해줄게. 합성저항은 유금이라고 표현을 해줄 건데 여기 전류도 블랭크고요. 전압만 줄 거야. 여기가 2V라고 줄 겁니다. 동그라미 친 거 채워보세요. 거꾸로 오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그치? 자, 봅시다. 이 문제가 이제 비어있는 거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야 되는데 먼저 V, I, R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아야 돼. 그럼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내가 일부러 색깔 구분을 하는 거거든. 요게 저항을 볼 때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개별을 보고 어떨 때는 전체를 보는 게 필요해. 그래서 전체 저항 알지? 전류 전압 다 몰라. 1번 저항은 두 개를 알아. 2번 저항은 하나만 알아. 그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1A가 들어갑니다. 근데 특징이 뭐라고 해서 누가 같다? 전류가 같다. 그럼 너 1A, 너도 1A, 너도 1A 한 큐에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1A니까 6V, 1A니까 4V 이렇게 간다는 거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 이게 그 중등부권은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안 좋아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중등부권 할 때는 계산 좀 어떻게 좀 쉽게 한답시고 이렇게 이런 거 그냥 저항 막 이런 거 외워. 저항비가 1대2니까 전압비가 1대1 이런 거 외우게 시키거든요. 굉장히 쓸모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뭐가 이제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게 쫄지 말고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경향성을 보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보는 과정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자, 해서 우리가 방금 직렬연결을 끝냈거든요. 직렬연결 문제들을 몇 가지를 풀어볼 건데 여기 앞에 자 12번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13번 네, 두 개만 하면 되네요. 12번, 13번 두 개 지금 바로 한번 해봅시다. 12번, 13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병렬 연결 또 연달아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저항의 직렬 연결인 거고요. 학교에서 여기 진도 다 끝났니? 아직 안 했어? 이어서 주는 게 저항의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이라는 거는 나란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왜 뭐지? 혹시 로스트워크라고 아니? 아니 해보진 않았겠어 너네가? 그치 요즘 망했다고 막 나오던데. 왜냐면 선생님이 올해 작년 7월달까지는 게임 많이 했거든. 그래서 막 학원 수업을 일부러 수요일에 안 잡았어. 왜냐면 수요일날은 리셋 날이거든. 그래서 레이드가 나오면 수요일날 아침 11시에 레이드 타가지고 이제 수요일날 쭉 비워놓으면 이제 첫날 공략하고 막 공략 없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거기서 나왔던 게 병렬식 개발 이런 말을 했었거든. 그게 이제 어떤 병렬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서로 독자적이야. 여기서 이제 누가 뭔가를 해. 이 사람이 하는 거랑 이 사람이 하는 거랑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를 병렬식이라고 하거든요.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먼저 모양을 따지면은 저항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는 병렬 연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은 여기가 3옴이고요. 여기가 이제 6옴을 내가 줄게 해. 그리고 전체 전압의 경우에는 12V를 한번 주겠습니다. 이게 병렬 연결이 더 어려운데 더 쉬워. 이게 무슨 얘기냐?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먼저 아까 직렬 연결은 합성 저항을 둘을 더했죠. 그쵸?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첫 번째 병렬 연결의 합성 저항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 이게 좀 귀찮아. 병렬 연결의 합성 저항을 구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합성 저항분의 1이야.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합성 저항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합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6분의 3이 되고요. 뒤집으면은 2옴이 되잖아. 그래서 요거를 통째로 묶은 합성 저항이 2옴이 됩니다. 괜찮나요? 근데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 근데 요거를 얘를 귀찮잖아.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대부분 풀립니다. 대부분 풀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두 번째 특징 때문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자 아까 직렬 연결에서 누가 똑같다고 했어? 전류가 같다고 했죠. 얘는 전압이 같다. 전압이 같고요. 그럼 전압이 같으면 전류를 어떻게 쓰겠어? 나눠서 씁니다.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직렬은 전류가 갖고 전압을 나눴었잖아. 병렬은 전압이 갖고 전류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2V잖아. 그러면 너 12V야. 얘도 몇 V야? 12V. 그럼 얘 몇 암페어야? 4암페어. 얘 몇 암페어야? 2암페어. 그럼 전체 전류는 물이라고 했잖아. 한쪽으로 4암페어가 가고 한쪽으로 2암페어가 갔으면 전체가 몇 암페어인데? 여기가 그래서 전체 전류가 6암페어고요. 그럼 12V에 6A니까 몇 옴이다? 2옴이다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저 합성조합 구하기가 귀찮긴 하는데 얘를 가장 마지막에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를 보니까 3옴짜리에 4A 가고 6옴짜리 2A 갔어. 그러니까 얘는 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안 가네. 이 생각을 하는데 저항이라는 게 전류를 방해하는 거잖아. 전류 입장에서도 저항이 크면은 별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크면요 전류가 오히려 작게 된다는 겁니다. 전류가 작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자 여기도 아까처럼 이제 필기하고 나서 여기도 아까처럼 자 이번엔 3옴짜리를 거는데 아니 3옴짜리를 걸면은 좀 이따 계산이 귀찮아지니까 4옴짜리를 걸어볼게요. 4옴짜리가 있고요. 4옴짜리를 하나를 온전하게 12V짜리에 걸어놓은 게 있고요. 이번에는 4옴짜리를요 병렬 연결을 해가지고 똑같이 12V짜리에 걸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필기하고 여기에 있는 전체 전압 전류, 개별 전압 전류 하는 거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좀 재밌죠? 왜냐면은 여기가 봐봐. 여기가 이제 혼자 온전하게 12V에 3A가 걸릴 거 아니야? 얘가 어떻게 돼? 12V에 3A가 걸리지. 여기도 12V에 3A가 걸려. 그러니까 얘는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 대신에 여기가 문제야. 이 선이. 얘가 몇 A가 들어가? 6A가 들어가. 여기 몇 A가 들어가냐? 3A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멀티탭을 본 적이 없겠죠. 당연하게도. 그렇죠. 멀티탭이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이 멀티탭을 보면은 그러니까 멀티탭에 에어컨 키우지 말라는 거 본 적 있어? 안 들어봤어? 멀티탭은 맞는 게 아닙니다. 멀티탭은 맞는 게 아닌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보면은 뒤에 읽어봐. 첫 번째 1번에 뭐라고 돼 있나요? 너가 읽어야지 마이크에 들어가니까. 1구당 1000W 이하로 사용하시고 2000W 아니야? 네. 2000W 이하. 그러니까 이 지금 와트라는 단위가 아직 안 배웠죠? 2000W 이하면은요, 우리가 현재 220V를 쓰잖아. 90A 정도 돼. 90A 이하로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에어컨, 온풍기 등 모터가 장착된 음. 제품은 전용 회사에 사용하십시오. 에어컨이나 온풍기 등은요, 단독이 2000W가 넘어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적인 게 전기를 많이 먹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탈 3000W.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얘네도 여기가 이 도선에 흐를 수 있는 전류가 제한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도선은 3000 맥시멈 3000W까지 버틸 수 있는 선이야. 그러니까 3000W면 대략 한 15A 언저리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멀티탭은 15A까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에어컨이나 온풍기들이 뭐 기본 2000W, 뭐 2500W 막 이러고 왜 편의점에 그 전자레인지에 보면은 그 도시락 돌릴 때 뭐 1000W 몇 분, 800W 몇 분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와트들을 220으로 나누면은 사용하는 전류가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요, 병렬 연결을 하면은 개별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뭐가 이제 문제냐? 얘네들이 끌고 오는 이 도선의 전류가 두 개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멀티탭 가지고 왜 그 방 같은 데 보면은 컴퓨터에다가 충전기도 꽂고 컴퓨터도 꽂고 노트북도 꽂고 뭐 다 꽂잖아? 다 꽂은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제 집에서 아마 그렇게 꽂혀있는 것 중에서 뭐 스탠드나 충전기나 이런 애들이 전류를 많이 먹진 않아. 근데 제일 많이 먹는 게 아마 컴퓨터의 경우에가 이제 보통 파워가 들어가면은 뭐 500W짜리 파워를 넣었는데 그건 이제 맥시멈이고 한 200~300W 정도를 쓸 거야 컴퓨터가. 근데 컴퓨터를 하는 것까지 오케이 괜찮은데 거기에 이제 방에 추워가지고 히터 그 막 발에 쓰는 거 있잖아. 그런 걸 틀었다. 아니면 그러니까 전열 기구들이 있지. 히터, 전기장판 아닌가? 히터류가 있었다면 전기장판은 오히려 효율이 조금 그나마 난방기구 중에 나온 편인데 막 그 히터 같은 거를 틀었다. 아니면 멀티탭에 히터를 이렇게 두 개를 꽂았다. 그럼 불납니다. 왜? 멀티탭이 허용을 못하니까. 멀티탭을 허용을 못해서 불나는 거죠. 그래서 병렬 연결의 장점이 여기서 나와. 아까 우리가 직렬 연결을 하면은 내가 직렬로 연결하는 순간 전구의 발주가 어두워졌잖아. 얘는요 그대로네. 그쵸? 여러 개를 꽂더라도 그대로입니다. 가전제품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가전제품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되면 우리 아마 나머지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14번부터 18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조금 빨리 끝났으니까 뒤쪽에 자기장 관련된 것도 오늘 다 끝내버리게 끝낼 수 있으면. 이제 너 수업 끝나고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을 해가지고 이게 병렬 연결입니다.
문제 푼 거 확인해 주죠. 이거 뭐예요? 자, 전압이 같다며. 근데 지금 0.12A가 몇 볼트야? 12V 적었어? 0.12A의 배봉이잖아. V는 IR. 근데 왜 12? 0.12A의 100ohm이면은 V는 IR 한번 써봐. I가 얼마야? 0.12. R이 100. 몇 볼트? 그럼 12V야. 그럼 여기가 몇 볼트야? 12V야. 근데 아랫줄로 0.12A가 같잖아. 그 윗줄로 얼마가 가? 0.6이 밑으로 0.1가 갔는데 위로 얼마가 가? 0.6A였잖아. 얘가 밑으로 0.12A가 갔잖아. 위로 오면 얼마가 가냐고. 0. 왜? 아니 봐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0.6이 들어왔잖아. 밑으로 0.12가 갔다니까. 위로 얼마가 가겠냐고. 왜? 아니 물이 0.6이 왔잖아. 밑으로 0.12가 갔다니까. 위로는? 물이 흐르는데 아래쪽으로 0.12만큼 갔다고 위쪽으로 얼마가 가겠어 그러면? 0.48이 가겠지. 그래 더해야지 0.6이 될 거잖아. 그렇잖아. 전류는 물의 흐름에 비유해달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럼 이게 답은 사실 12V 쓰고 땡인데 그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너는 시험도 좀 어렵게 나오잖아. 그럼 12V예요? 0.48A야? 0.48A. 몇 ohm일까? 또 V는 아니야 써야지. V는 아니야 이거 써봐야지. 마이크를 빼고 있었구나. 그럼 몇 ohm이 됩니까? 40? 왜? 그러니까 이거 V는 IR 계산이 너무 부족한데. V는 IR이잖아. V는 IR. 그렇잖아. V가 얼마야? 12V야. I가 얼마야? 0.48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나눠서 그냥 40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자, 그 계산이 이게 잘 안 되지. 0.48을 소수로 하지 말고 소수가 더 어려워. 분수로 하는 거야. 분수로 하면 얼마입니까? 100분의 48. 약분을 시키지 않겠어. 100분의 48이거든. 그러니까 는 곱하기 r을 곱해가지고 나는 이 생각이야. 여기에 얼마를 곱해야지 10 이거에다가 숫자를 곱해서 내가 12로 만들겠다는 거지. 얼마를 곱하면 먼저 될 것 같아? 먼저 100을 곱해. 그럼 100 빼기 40일 거 아니야? 그럼 48을 12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4분의 100이 돼. 요거 어때? 이거 내가 계산 못하는 애들이랑 자주 하거든. 그러니까 수학에서 발목이 제일 좋은 건 계산을 안 해주면 되는데 그건 이제 내 영역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를 나누면 너는 나누기를 못해. 근데 이거 나누기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곱하기를 하는 거야. 요런 기법이 꽤 내가 많이 써. 그러니까 그 정석으로 루트를 진행을 했을 때 계산이 좀 복잡해? 그럼 나는 이제 역으로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거를 좀 한다는 거지. 그래서 몇 시대 25ohm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전체는요? 0.6A가 됐고요. 볼트가 몇 볼트였어? 여기도 이제 전체가 12볼트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둘의 합성 저항을 25ohm짜리랑 100ohm짜리랑 합성 저항에서 25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 해도 되지만 0.6A에 12V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12V는 0.6에 10분의 6 곱하기 얼마 됐어? 얼마 곱하면 12가 돼? 10 곱하기 2 하면 20이 되잖아. 그래서 합성저항은 25이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12V만 물어보는 건데 이 정도까지 연습을 해주면 어떠한 형태가 나오더라도 모두 대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밑에 거는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가 했던 저거 스위치를 열잖아? 그럼 B한테 안 가. 이거야 모양이. 그러니까 4옴 10V라고 써주니까 이게 그냥 이 케이스야. 이거야. 스위치를 열면은 안 가는 거니까 어차피 인식이 안 돼. 이게 스위치를 열었을 때고 이게 스위치를 닫았을 때입니다. 얘네 둘 보면서 해석하면 돼요. 이게 열었어. 그치? 이게 아니지. 이걸 닫으니까 밑으로 간 거지. 아. 연결됐잖아. 닫으니까.